Always on your side, Victory. 안녕하십니까? 빅토리 입시랩 이우승 대표입니다. 오늘은 저희 빅토리 애청자 분 중에 빅토리 랩을 사랑하시는 분께서 한국외국어대학교 꼭 좀 분석해 달라고 하셔서 정말 열심히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몇 등급에 합격했고 그리고 어떻게 전략을 짜서 내가 유리하게 대학을 갈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교육에 강한 한국외국어대학교,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학생부 종합전형 절대적인 비결 없는 거 매번 말씀드리고요. 주관적인 의견 당연히 있고 주관적인 평가 당연히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경우는 작년에 교과 90에 비교과 10으로 선발했으나 이번 연도는 학생부 교과 10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작년에 비교과 이 10은 종합전형이 아니라 출결, 봉사, 10점 만점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전원 만점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둘의 교과 비중의 변화는 크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능 최저인데요. 작년의 경우는 글로벌 캠퍼스는 수능 최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도에서 1개, 3등급, 한국사 4등급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사실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수능 최저가 높아서 합격 컷이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의문은 학교 레벨에 비해 수능 최저가 매우 높을 때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아무리 글캠이라고 할지라도 한계 영역 3을 맞추지 못한 학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능 충족률 80% 이상을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종합전형에서의 면접의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는 면접으로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저번 시립대학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면접으로 뒤집는 가능성이 반 이상인 학과들도 많으니까요. 잘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인문계는 10분이 줄었고 자연계는 10분이 늘어났다는 변경사항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체 인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외대에서 가장 많이 학생을 선발하는 부분은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술, 그리고 교과전형이 그 순서가 되겠습니다. 수시 모집 전 전형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자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이 가능한 전형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의 경우는 2018년 1월 이후에 국내 고교 졸업 예정자 및 졸업자가 지원이 가능하며 추천 인원은 학교당 20명입니다. 재수생 이상의 학생들은 반드시 졸업 고등학교와 사전 협의 후에 원서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수능 최저는 서울캠은 작년과 동일하게 2합 4의 높은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고 글캠의 경우는 1합 3 이내로 수능 최저가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300점 만점으로 학생을 점수화하는데요. 작년에는 270점 만점, 올해는 300점 만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이죠. 2022학년도 학교장 추천 전형 점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서울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LLT 학과의 경우는 8명을 선발해 충원이 5명이니까 총 13명이 합격을 했는데 점수가 50% 컷이 267.93, 70컷이 267.11입니다. 편차가 0.82 점수가 차이가 나는데요. 매우 적은 숫자처럼 보입니다. 영문학과도 50%컷과 70%컷이 편차가 1.13 정도가 차이가 나고요. 심지어 EICC 같은 경우는 0.67 차이가 납니다. 수능 최저 2합 4인데 이렇게 편차가 적게 나타나는 것은 수능 최저의 변별력이 크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요. 또한 EICC 같은 경우는 충원이 엄청나게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편차가 매우 적었습니다. 유럽언어대학의 경우는 266점에서 260점대로 앞에서 보여드린 EICC나 ELLT보다는 다소 낮은 성적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독어, 노어, 스페인어, 스칸디나비아 등 인기학과들의 경우는 266점대에서 움직이고 있으나 이탈리아나 포르투갈의 경우는 260점대 초반의 점수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과별로 50% 컷과 70% 컷의 편차는 1점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다음은 아시아 언어 및 지역대학입니다. 유럽 언어와 큰 점수 차이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다만 말레이,
태국, 인도, 이란, 몽골, 일본 언어 등 50%컷과 70%컷의 차이가 1점 이상 차이 나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이는 인원수를 10명 이하로 선발하는 학과에서 매우 큰 격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소위 빵꾸라는 것을 찾을 때 원점수의 컷이 낮은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학과의 환산 편차가 얼마나 나는지도 알고 있어야 내가 성적이 조금 모자르더라도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도 몇몇 학과들이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유심히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상 계열입니다. 외고 특목고 학생들이 빅토리 입시랩에 참 많습니다. 그 학생들은 어문 계열을 가고 싶어서 어문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학생보다 경상 계열이나 미디어, 국제, 통번역 등의 진로를 희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에 경상 계열의 경우는 앞서 보신 어문 계열보다는 조금 더 높은 성적대를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행정학을 제외하고 편차를 보시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정치 외교학은 0.3의 편차, 경제학 같은 경우는 0.5의 편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매우 인기학과인 LD와 LT가 있는데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대를 가지고 합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부모님들과 학생께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중국어 교육 전공입니다. 253점, 251점으로 경쟁률도 다른 학과에 비해 매우 낮고 성적도 매우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경쟁률도 낮고 환산도 매우 낮은 경우 올해 반등 가능성이 있으므로 첫날 경쟁률과 마지막 경쟁률을 보면서 유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편차가 얼마나 큰 차이고 작은 차이인지를 파악하려면 교과 산출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의 교과 산출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은 국수형사인데 작년에는 한국사를 제외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국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국수영과입니다. 3학년 1학기까지, 졸업자는 3학년 2학기까지 반영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봐야 할 점은 등급 환산 점수 또는 원점수 중에서 높은 거 상위값만 적용한다는 건데요. 이 상위값에 인문계열은 국어 더 잘 본 친구 30점, 수학 20점, 영어 30점, 사회 20점으로 보고요. 자연계열은 국어 20점, 수학 30점, 영어 20점, 과학 30점으로 반영한다고 합니다. 즉 학업 역량의 전공적 합성도 챙기겠다라는 말이 되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평균 등급을 산출할 때는 단위수의 등급을 곱하고 단위수를 나누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국어가 1등급, 영어가 2등급, 수학이 2등급, 사회가 2등급인 친구의 평균 점수는 1.75 등급입니다. 재작년 같았으면 붙을 수 있는 학과도 있겠지요. 합격권의 점수였습니다. 이 학생의 외대식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대식 계산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원점수가 필요한데요. 원점수랑 이 등급 중에서 높게 평가되는 항목을 대입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국어가 98점입니다. 여기도 1등급이었고요. 반영 교과 원점수를 한번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90점 이상 1등급이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1등급으로 쳐주게 되는 겁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교과가 92점입니다. 원래 등급으로 나타냈으면 여기 2등급이어야 하지만 원점수가 영어가 90점 이상이니까 이것도 1등급이 되겠습니다. 수학의 경우는 84점인데요. 등급도 2등급이고 원점수 환산 점수를 보니까 수학 같은 경우는 80점 이상 90점 미만이 2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2등급입니다. 사회 과목은 2등급, 여기도 2등급이고 여기도 2등급이 아니라 3등급이네요. 여기 3등급으로 들어가 있네요. 근데 여기가 2등급이니까 여기는 2등급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단위수,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위수를 곱하고 등급 나누기 이렇게 하면은 국어는 1등급, 영어는 1등급, 수학은 2등급, 사회는 2등급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다음에 교과 반영 비율인 국어 30, 수학 20, 영어 30, 사회 20으로 들어가면 1.4등급, 외대식 환산 점수는 1.4등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 환산 경우는 1.75등급이 나왔으나 외대식 환산 점수를 하게 되니까 1.4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요 느낌 그대로 외고 학생들의 성적표를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목고 외고입니다. 여기 보니까 국어 3등급, 영어 3등급, 수학 4등급, 사회 4등급을 받은 외고 학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학생의 원점수를 살펴보니까 국어 92, 영어 92, 수학 88, 사회 87이었습니다. 이것을 외대 등급으로 한번 환산해 보니까 국어는 92점이니까 여기가 3등급이라고 할지라도 여기가 1등급이니까 1등급. 영어는 3등급이지만 여기 3등급이죠. 3등급이지만 반영교과 90점 이상이니까 1등급. 수학은 88점이니까 여긴 4등급이지만 여기 88점은 2등급으로 들어가죠. 사회는 87점인데 여긴 4등급이지만 87점 어디 있을까요? 여기 2등급 있네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도 2등급이 되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 학생의 일반적인 평균 등급은 3.5등급이지만 외대식 산출 방법으로 계산해보니까 1.4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1.75등급인 학생과 3.5등급인 학생이 외대식으로 계산하였을 때 동일한 점수를 가지고 옵니다. 또한 국어와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또한 경희대, 외대, 시립대와 비교시 외대가 비교적으로 수능 최저가 높았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어떤 학교에서 좀 더 잘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또한 일반고에서 20명이 추천을 받고 그 추천서를 모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교과 전형이 마치 성균관대학교 교과 전형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특목고 학생 혹은 그와 유사한 높은 성적의 학생을 의도적으로 받겠다라는 전략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편차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보려면 각각의 유형별로 점수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올 1등급을 받거나 올 90점 이상인 학생은 270점 만점에서 작년에 270점 만점을 받게 됩니다. 올 2등급 학생은 올 2등급을 받거나 국영수 사과에서 85점에서 90점 사이, 수학은 80점에서 90점 사이를 받게 되면 총점 258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앞서 보았던 한국 외대 서울캠 점수 50% 컷과 70% 컷에서 258점으로 합격이 가능한 학과는 아까 제가 주의를 당부드린 중국어 교육 253.46분이었습니다. 평균 최고는 LD 269.68, 보편적으로는 265점 정도는 받아야 어느 정도 합격권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265점대는 어떤 학생들이었나요? 라고 보면은 0.3을 곱할 수 있었던 국어와 영어에서 1등급을 받았던 친구들, 0.2점을 곱할 수 있었던 사회수학에서 2등급을 받은 학생들, 즉 환산 등급 1.4등급대 학생들이 나름대로 합격권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270점 만점이었고 그것을 3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면 작년에 270점 받은 친구는 올해 300점 만점이고 작년에 258점 받은 친구들은 올 2등급 기준으로 올해 288점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기준들을 잡아 놓았는데요. 작년에 265.2점 정도는 올해 295.2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 성적이 265점대 학과라면 올해는 265점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고 295점을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작년은 270점 만점이었고 올해는 30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식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빅토리가 어떻게 예상을 했고 얼마나 맞췄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LD, LT는 이제 1등급 초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올해 입결은 270점이 1.0등급인데 LD, LT가 269.68, 269.71로 1등급 초반대 성적을 가져왔습니다. 그 외 대학을 1등급 초중반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경영 268, 경제 267, 국제 266, ELLT 267, EICC 265로 1등급대 초중반 성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서양어대학과 아시아언어대학 같은 경우는 1등급 중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환산 점수 대략 264점을 1등급 중반이었습니다. 노 264, 이탈리아 262, 태국 260, 터키 263, 페르시아 264, 중국 언어 265로 1등급대 중반대 점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작년에 방송을 보시고 지원한 학생이라면 큰 무리 없이 합격했으리라 판단하며 항상 주관적인 예측을 사랑해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 정도면 교과 전형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글캠 아직 남아있었죠. 글로벌 캠퍼스 입시 결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글로벌 캠퍼스에 대해서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 정도로 예상을 했었고요. 환산 점수로 따지면 270점 만점에서 258점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예상을 했습니다. 영어 통번역 260점, 독일어 254, 스페인 263, 중국어 254, 일본어 258로 예상과 매우 비슷한 결과값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통번역의 경우는 229점으로 상당히 아래로 내려간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2명 선발 인원을 가지고 있어서 입시 결과 예측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번 연도 이탈리아 통번역은 입결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며 250점대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다음은 유럽 및 국제지역 학과인데요. 저는 2등급 초반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258점보다는 아래로 247점보다는 위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폴란드 259, 체코 256, 헝가리 257, 프랑스 256, 중앙아시아 251, 러시아 255로 2등급 초반대 학과들도 있었지만 루마니아 241, 세르비아 248 등 2등급대 중반대 학과들도 어느 정도는 있었습니다. 예상치와 다르게 편차가 심한 모습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연과학대 및 공과대학입니다. 258점에서 247.5 사이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수학 254, 통계 260, 생명 259, 화학 266 등 2등급 초반 혹은 2등급 초중반 때도 있었으나 정통 244, 전자 247, 2등급대 중반 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인 면접형과 서류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면접형과 소프트웨어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동일한 방식과 평가 방법을 가지고 있어서 묶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서류 70%의 면접 30%에서 올해 서류 60%에서 면접 40%로 변경되었습니다. 서류 평가가 최저가 빵점, 면접 평가 최저가 빵점을 감안한다면 면접을 얼마나 잘 보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뒤집히고 뒤집을 수 있는 점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최저 기본점이 400점 만점에서 300점이 최저다라고 한다면 면접의 변별력이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최저점이 0점이라면 면접의 비중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동점자 처리가 면접평가 1순위로 본다고 합니다. 1단계 선발 배수는 3배수고요. 그리고 모든 면접은 서울 캠퍼스에 진행되며 10월 30일 날 이렇게 면접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면접이 빠른 편이고요. 또한 1단계 합격자가 10월 24일이 나오므로 1단계 합격을 하고 면접을 준비하기에는 면접의 비중도 너무 높고 준비해야 할 시간이 매우 촉박하기 때문에 1단계 합격한다는 마음으로 면접을 미리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열 적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가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뭐 인성이야 20점이기도 하고 면접에서 인성평가를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계열 적합성을 얼마나 잘 답변하는가가 면접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류형은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서류는 100% 보고요. 600점 만점으로 학생을 평가합니다. 수능 최저 없고 자기소개서도 없습니다. 그러면 면접형과 서류형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면접은 당연히 면접을 잘 보는 학생이 지원하는 걸까요? 서류는 성적보다 서류가 빵빵한 학생이 들어오는 걸까요? 두 전형의 차이를 보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탐구 역량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이 부분에서는 학업 역량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근데 이 학업 역량과 학업을 위해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한 역량이 면접형보다 서류형이 2배나 많이 본다고 합니다. 즉, 성적을 잘 받은 학생들은 면접형보다는 서류형으로 넣어야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계열적 합성입니다. 물론 공부 다 잘하면 너무 좋겠지만 계열적 합성은 계열에 관련해서 공부를 잘한 학생, 그리고 계열에 관련된 탐구활동과 경험이 많은 학생, 즉 생활기록부 속에서 진로를 위해 노력한 학생이 높게 평가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경우는 면접형이 서류형보다는 2배가 많이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르게 성적이 우수하지만 계열에 관련해 활동이 비교적 적은 학생들은 서류형이 맞겠고, 전 과목을 두루두루두루 잘하진 못하지만 내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잘하고 생활기록부 속에 진로에 관련한 노력이 많이 나타난다면 면접형이 조금 더 어울리겠죠. 그 외 인성과 발전 가능성은 많은 영상에서도 다뤘기 때문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면접형은 전 과목을 다 잘하진 못해도 전공에 관련한 과목이 우수하며 지원 계열에 관한 탐구활동 및 경험이 아주 많은 학생이 지원했으면 좋겠고, 서류형은 비교적 고르게 높은 성적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탐구활동과 계열에 관련한 활동이 준수한 학생이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꼭 전공 안내서를 보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공 안내서는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 이 학과가 어떤 학과인지, 또 학과에서 추천해주고 있는 도서는 무엇인지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저도 매번 전공 안내서를 보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면접형과 서류형의 2021년 입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점도는 주요 교과 단순 평균이므로 참고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면접형과 서류형의 가장 큰 차이를 본다면 면접형은 이렇게 넓게 분포를 해 있고, 서류형은 1.5등급에서 한 2등급, 2.5등급 사이에서 모집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면접형의 경우는 성적보다 계열적 합성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일반고 이상의 고등학교에서 성적보다 서류가 매우 뛰어난 학생이 면접형으로 많이 지원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서류형 같은 경우는 성적을 조금 더 우선시 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고 학생들은 어디가 더 많아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외대는 외고가 둘 다 많습니다. 다만 앞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면접형에 더 어울리는지 서류형에 더 어울리는지는 본인이 확인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표는 2022학년도 면접형의 입시 결과입니다. 그리고 서류형의 입시 결과입니다. 면접형 같은 경우는 평균이 3.2등급, 서류형 같은 경우는 평균이 2.9등급으로 서류형의 등급대가 조금 더 높았습니다. 물론 종합전형의 단순 평균값을 보여주는 부분이니까요.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면접의 경우는 충원율이 약 50% 정도라고 한다면 서류형의 경우는 100%가 넘어갑니다. 아무래도 서류형으로 지원을 하는 학생들은 성적대가 고르게 높을 경향이 있어서 위의 대학교와 중복 합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부분은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의 인원 차이인데요. 면접형의 경우는 작년보다 각 학과별로 인원이 소폭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서류형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학과별로 소폭 줄어들게 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학생을 더 모집하고 싶은지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상경계열, 사범대, LD, LT 등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원율도 서류형이 더 많이 돌고 교과 성적도 서류형이 더 높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경쟁자들이 어떤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합격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면접형의 경우 서류형에 비해 합격자 분포도가 매우 넓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어문라인은 매우 다양한 등급대 학생들이 합격을 하는데요. 반면에 여기 나와 있는 미디어 커뮤니부터 LD, LT의 경우는 2등급을 중심으로 비교적 모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류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탐구 역량, 즉 학업 역량이 40%나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보여지는 표에서는 높은 성적대 학생들이 많이 선발이 되었고, 면접형에 비해서는 분포도가 2등급 중심으로 많이 몰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캠퍼스도 비슷한데요. 우선 면접형의 경우 통번역 라인이 일반 유럽 어문보다는 면접형이라도 성적대가 높은 편이긴 합니다. 유럽 어문 라인은 아무래도 일반고에서 쉽게 준비가 어렵기 때문인 점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류형도 비슷한 양상으로 어문 라인은 넓게 퍼진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특목고 외고 학생들의 영향이겠지요. 반면에 공과대,
혹은 자연과학대 같은 경우는 3등급에서 4등급대 정도로 몰려있는 경향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삼포도를 보면서 내 경쟁자가 어떤 학생들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면접형은 어떻고 서류형은 어떤지 확인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외대를 준비하느라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어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방송 보시고 외대를 준비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빅토리 입시랩의 이우승 대표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